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 제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3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짜 여러분들 등기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앞에서 공부하셨는데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기부상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이따가 실무적인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개념 나왔죠.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1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지는요, 이런 토지 위에 이게 지면이죠. 지표가 되겠고, 이 토지의 권리는 상하에 미칩니다. 상하에 미친다. 그렇죠? 이 상은 공중공간, 그리고 하는 지하공간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면, 지표공간, 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권리는 상하에 미친다. 상, 공중공간, 지하공간, 그러니까 지표공간. 지표공간, 지면, 토지 지면 이렇게 거기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까지 인정됩니다. 지면과 공중과 그리고 지하까지 미친다. 세 번째, 무주의 토지라는 건 뭘까요? 주인이 없는 토지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없는 토지에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무주의 토지인데 이런 거 주인이 없죠. 공유수면 매립,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하거나 또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역시 원시 취득으로서 이것도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 특히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우리는 취득은 취득인데 이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원시 취득할 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니까 1번 나왔고요. 그 1번 밑에 번호가 2번을 이렇게 2번을 1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번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 1번 번호를 그냥 없애버리고요. 밑에 2번을 1번으로 고쳐주시고 3번을 2번으로 고쳐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세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인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들은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이것도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판결은요, 소송 이유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꼭 확인 판결은 필요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이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확정 판결에 준하는 것들도 있지요. 화해조서. 원고하고 피고가 법관이 서로 화해시키는 거죠. 화해조서. 그 다음에 소송 전, 소를 제기하기 전, 제기 전 화해증서, 화해조서. 또 인락조서. 인락조서. 인락이라는 건 스스로 인정하고 승낙하는 것이 인락조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조서 등도 포함된다. 뭐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라든가 제소전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등에 의해서도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3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3번으로 나옵니다. 3번으로 나오는 밑에 4번을 3번으로 고쳐주세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거기 좀 번호가 잘못됐는데 4번을 이렇게 3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로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A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에도,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지금 갑 앞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은 보존등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갑이 을에게 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토지를 갑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 앞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니까 매매라든가 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때 절대로 을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갑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한테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이 갑은 60일 이내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산출세계 5배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2번 나왔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위반시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 하는 거지요. 5배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 나왔죠. 말소사항 포함 토지입니다. 여러분, 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산 1번지입니다. 독도 있죠?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고유번호가 나와 있어요. 1758 1996 02 9014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는 토지의 표시가 되겠고,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뭐지요? 표시번호. 그리고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만 있지 접수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갑구와 을구에 접수번호가 있지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만 나와 있고 접수번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번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번지가 되겠고요.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74 제곱미터가 되겠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나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여러분,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을구에 저당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갑구밖에 없어요. 순위번호 1번은 뭡니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하죠. 그리고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1-1번 부기등기가 되겠고요.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 접수는 68년 3월 13일 제56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에는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소유자는 국입니다. 국가 거. 관리청은 해운 항만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나왔고 1-1번 부기등기가 나왔는데요. 1번 등기명의인 관리청이 변경됐습니다. 그 독도리 산 1번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변경됐습니다. 언제? 접수는 1996년 11월 13일 제 1406호가 되겠고요.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고요? 명칭 변경입니다. 언제? 1996년 8월 8일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관리청이 해운 항만청에서 뭘로 바뀌었죠? 해양수산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부동산 등기법 177조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1번 등기를 2002년 6월 10일 날 전산 이기를 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명칭 변경입니다. 그래서 독도리 1번지 땅에 대한 등기부, 표제부와 갑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5쪽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양식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표준 양식이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시가 표준액 및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5쪽에 있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죠? 토지라든가 임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양식이 37페이지에 있는데, 자,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 번째 1번 뭐가 나왔나요? 거기 1번 부동산 표시가 나왔죠? 이게 부동산 표시가 이제 부동산 목록입니다. 네, 부동산 목록.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서초동까지가 뭐가 될까요? 소재가 되겠죠, 소재. 그리고
100번지는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소재와 지번을 적고요. 그 밑에는 지목을 적었네요. 지목이 뭐예요? 대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이게 바로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때는 부동산 표시에다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적습니다. 다시요. 소재와 주소, 지번과 지목, 토지 이름, 전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종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이렇게 토지 이름을 지목을 적고 면적을 적습니다. 거기 적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빈칸이니까 그냥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이거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2번은 뭡니까? 2번은 등기의 목적을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입니다. 세 번째, 신청 근거 규정은요, 부동산 등기법 65조 1항입니다. 거기 세 번째 거기다 쓰세요. 거기 써있죠 책에. 신청 근거 규정입니다.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65조 1호, 2호, 3호가 있는데요. 제65조 부동산 등기법 거기 써있죠.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인데 그 1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을 가지고 있다, 임야대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게 바로 6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9분란에 신청인 나왔죠. 4번 신청인 성명은 누굽니까? 김동수. 김동수의 주민등록 번호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동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서초구 신주소입니다. 서초대로 88길 20 가로 열고 서초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지분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은 공유자가 아니죠. 단독 소유자니까 지분을 안 쓰지만 만약에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 그 신청인 뭐 이렇게 세 사람 쓰시고 3분의 1 지분이 있다면 지분 개인별 지분을 표시하면 되는데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지분 표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5번 보니까 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부동산 표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를 시군구,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금액을 쓰는 거예요. 거기 5번에 1번 나왔죠. 토지 금 얼마.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이다 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토지의 시가 표준액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 거기다 쓰는 거 1번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1억 쓰시고요. 옆에다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쓰는 겁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이거는요, 시가표준액 1억이니까 이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한번 보세요. 앞에 몇 페이지 보시느냐. 30쪽 보세요. 30쪽. 토지가 나왔죠? 시가표준액 1억짜리 얼마 보세요. 답은 토지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이니까 1억 원 이상은 1억 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50입니다. 3개 띄고 3개 띄니까 얼마? 3개 띄고 그죠? 1000분의 50 1000분의 50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건 100분의 5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에 100분의 5는 얼마입니까? 2개 띄니까 계산해 보세요. 다시 1억에 1000분의 50 그러면 3개 띄니까 10만, 100만, 1000만, 5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일 때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500만 원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500만 원 주고 다 사야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할인하는 거니까 할인료를 계산하면 되겠죠. 완익강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5번 보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50만 원. 그 다음에 그 5번 밑에 또 뭐 있죠?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가 나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그 금융기관에서 주어지면 거기다가 번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나오지요. 그리고 6번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7번 세각계인데요. 여러분 6번에 보니까 취득세는요, 보존 등기가 바로 원시 취득일 때 얼마가 되느냐? 취득세는 1억 곱하기 1000분의 28입니다. 결과적으로 2.8%죠? 2.8%. 취득세는 2.8%. 그럼 얼마? 280만 원.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1억 곱하기 0.2%입니다. 0.2%. 그러면 20만 원. 그죠? 농어촌 특별세는 0.2%.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0.16%입니다. 그러면 16만 원 되겠네요. 잘 모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시 취득일 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를 시군구로 내려가면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서 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영수증을 줍니다. 그럼 내면 되는 건데, 자 1억이다. 1억 주고 샀다. 근데 사실은 1억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시가표준액이 1억이고 만약에 내가 토지를 1억에 샀다면 1억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토지를 산 게 1억 3천 주고 샀다면 계산은 1억 3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시가표준액도 1억이고 내가 사실상 취득가액도 1억이라고 한다면,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 1억.
1억에 대해서 보존 등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이죠. 이거 원시취득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시취득에서 등기하는 거니까 뭐 시가표준액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걸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산다면 취득세율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이렇게 2.8%니까 280만 원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16% 해가지고 실무상 3.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니까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도 내는데 합계는 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다 쓰시면 돼요. 6번 취득세 28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16만 원, 7번 세액 합계는 316만 원이 되겠고요. 8번 등기 신청 수수료는요, 증지를 삽니다. 수입 증지. 한 필지당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한 필지당 15,000원이니까 만약에 두 필지라면 3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9번에 보니까 첨부 서면 나오지요. 취득세를 냈다는 거, 등록면허세를 냈다는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 수입 증진인 거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등본, 그리고 등기 등록하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되면 필요가 없지만 단독 신청이니까요, 누군가가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14년 5월 1일 신청인 김동수가 되겠고, 아니면 대리인이 있다면 뭐 법무사라든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이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등기 신청 서류 편철 순서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39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순서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